안녕하세요. 주연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만 살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삶의 무게 속에서도 당신은 지금 나 자신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지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산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이은자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3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그녀는 퇴직 후 아들 최도윤의 집으로 들어왔다. 엄마, 우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아들의 말은 따뜻했다. 며느리 서미란도 처음엔 웃으며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달뿐이었다. 지금 은자의 하루는 이렇다. 새벽 6시. 손녀 아라의 아침 식사 준비. 7시. 아라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 돌아와서는 설거지, 빨래, 청소, 점심 준비하고 오후엔 장 보고 저녁 준비, 밤늦게까지 다림질과 내일 도시락 준비. 며느리는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매일 야근을 한다. 아들은 택시 기사로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다. 둘 다 바쁘다. 그래서 은자가 모든 걸 해야 한다.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이번 달 전기요금 좀 내주실 수 있죠?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요. 엄마, 아라 학원비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은자는 자신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처음엔 기꺼이 그랬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고마운 말은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들 뿐이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은자는 늘 마지막에 앉는다. 가족이 다 먹을 때까지 반찬을 더 내오고 물을 따르고 그릇을 치운다. 그리고 혼자 남은 밥을 먹는다. 식은 국물을 마신다. 어느 날 밤 은자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녀가 된 건가.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급식실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던 시간. 그땐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다. 아이들의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은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목소리도 존재감도 자신조차도. 아침 6시. 은자는 어김없이 눈을 뜬다. 알람도 필요 없다. 몸이 먼저 기억한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인다. 아라의 도시락도 챙긴다. 며느리 미란이 요즘 애들은 급식이 별로래요. 도시락 싸주세요. 라고 했다. 7시. 아라를 깨운다. 할머니, 5분만요. 아라는 투정을 부린다. 은자는 조용히 웃으며 아이의 교복을 펼쳐놓는다. 7시 30분. 아라를 데리고 학교로 향한다. 걸어서 20분 거리. 무릎이 아프지만 참는다. 할머니, 빨리요, 늦겠어요. 아라가 앞서 뛰어간다. 은자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간다.
돌아오는 길, 은자는 마트에 들른다. 저녁 반찬 재료를 사야 한다. 오늘은 뭐 해드릴까?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진다. 집까지 들고 올라가는 계단이 유독 높아 보인다. 오전 내내 청소를 한다. 거실, 방, 화장실, 빨래를 돌리고 널고.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운다. 혼자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 싱거운지. 오후 2시 미란에게서 카톡이 온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에요. 저녁은 아라랑 드세요. 답장은 그래요 뿐이다. 오후 3시 아라를 데리러 다시 학교로 간다. 학원까지 데려다 준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저녁 7시 도윤이 들어온다. 엄마, 밥 먹었어요? 아직. 그럼 저 먼저 먹어요. 손님 잡아야 돼서. 도윤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간다. 8시. 아라를 데리러 학원에 간다. 돌아와서 아라 숙제를 봐준다. 할머니, 이거 모르겠어요. 은자는 요즘 문제들이 어렵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한다. 밤 10시. 아라를 재운다. 그제야 은자는 저녁을 먹는다. 식은 밥, 식은 국.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차갑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본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인다. 미란이 자정 넘어 돌아온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 아라 현장학습 가는데 김밥 좀 싸주세요. 그래, 알았어. 은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저희도 힘들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하다. 그래서 은자는 참는다. 계속 참는다.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다. 4월 12일. 은자의 생일이다. 새벽에 눈을 뜬 은자는 달력을 본다. 빨간 동그라미. 작년에 자신이 직접 그린 표시다. 72번째 생일. 어릴 적엔 생일이 설레었는데 이젠 그저 하루가 지나가는 날일 뿐이다. 누가 기억이나 할까?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시작한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다. 도윤은 밤샘 운전을 마치고 방에서 자고 있다. 미라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한다. 어머니, 전 아침 거르고 갈게요. 회의 있어서요. 아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친다. 쇼윈도에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다. 은자는 잠시 멈춰선다. 작은 케이크 하나, 초 1개만이라도 꽂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린다. 혼자 케이크를 사서 먹는 건 너무 쓸쓸하다. 집에 돌아와 점심은 라면으로 때운다. 냄비째 들고 거실에 앉는다. TV에선 아침 드라마가 나온다. 주인공 가족이 엄마 생일상을 차려주는 장면. 은자는 젓가락을 놓는다. 오후에 빨래를 널다 옆집 할머니와 마주친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밝으신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생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본다. 혹시 도윤이나 미란이 기억할까? 아라라도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해줄까? 저녁 7시 미란이 들어온다. 어머니,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회의에서 혼났어요. 은자는 국을 퍼주며 묻는다. 그래, 힘들었구나. 저녁 먹어? 미라는 핸드폰만 본다. 8시, 도윤이 일어난다. 엄마, 밥 있어요? 응, 차려놨어. 도윤은 밥을 먹으며 TV를 본다. 아무 말이 없다. 밤 10시. 아라를 재우고 나온 은자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낡은 달력을 펼친다. 4월 12일. 빨간 동그라미가 흐릿하게 번져 보인다. 눈물이 떨어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었나? 72년을 살아온 인생. 그중 45년을 아들을 키우는 데 썼다. 혼자 키웠다. 남편은 아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도윤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데 이제는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밤 11시 도윤이 나가려고 현관으로 향한다. 엄마, 나 나가요. 늦게 들어올게요. 은자는 입을 연다. 도윤아, 네? 내일 반찬 좀 많이 해줄까? 아, 그래요. 미란이 팀장님이 점심에 도시락 싸온대요. 엄마 솜씨 자랑 좀 해야죠. 문이 닫힌다. 은자는 조용히 웃는다. 소리 없는 웃음. 눈물도 함께 흐른다. 그날 밤, 은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낸다. 펜을 든다. 손이 떨린다. 첫 문장을 쓴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은자는 결심했다. 새벽,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 은자는 노트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펜을 쥔 손이 떨린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하다. 도윤아, 미라나, 아라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 엄마이자 할머니이기 전에 이은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구나. 용서해다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놓는다. 손이 떨린다. 마음도 떨린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오전 9시. 은자는 은행에 간다. 창구 직원이 묻는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퇴직금으로 만든 적금 하나,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하나. 은자는 적금을 해지한다. 820만 원. 전액 인출하시겠어요? 네. 두툼한 봉투를 받아든다. 평생 모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면 잠시 혼자 살 수 있다. 부동산을 찾아간다. 통영. 고향 근처의 바닷가 마을. 혼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묻는다. 네, 조용히 좀 쉬고 싶어서요. 그럼 이 원룸 어때요?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 받아 보여요. 사진을 본다. 작은 방 하나. 부엌과 화장실.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걸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싼다. 많지 않다. 낡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자신이 직접 든 하늘색 목도리.
도윤이 대학 입학할 때 선물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아들은 촌스러워라며 받지 않았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다. 거울을 본다. 72세 할머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은자가 보인다. 오후 3시, 아라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가지 않는다. 대신 미란에게 문자를 보낸다. 오늘은 아라, 제가 못 데려와요. 미안해요. 현관문을 나선다. 가방 하나, 목도리 하나, 그게 전부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간다. 통영행 버스는 오후 4시에 출발한다. 표를 끊고 버스에 오른다. 창가 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출발한다. 은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도시가 점점 멀어진다. 2시간을 달려 통영에 도착한다.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차갑지만 상쾌하다. 은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부동산에서 받은 주소를 보며 원룸을 찾아간다. 2층 끝방. 열쇠로 문을 연다. 텅 빈 방. 작은 창문.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다. 은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선다. 노을이 지고 있다. 붉은 하늘, 금빛 바다. 눈물이 난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자야. 그날 밤, 은자는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다. 내일 누구를 깨워야 하는지, 무슨 반찬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 통영에서의 첫 아침. 은자는 알람 없이 눈을 뜬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창문을 연다. 바닷바람이 들어온다. 차갑지만 기분이 좋다. 시계를 본다. 아침 7시. 부산이었다면 벌써 아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한 기분이다. 자유로운데 불안하다. 편한데 낯설다. 아침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운다. 혼자 먹는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누가 빨리 먹어요 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본다. 갈매기가 날아간다. 오전에 마을을 걸어본다. 항구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다. 바다향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에 주인 아주머니가 맞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네, 이사 왔어요. 어머, 그래요?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 좋아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본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이 순간이 평화롭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카페 게시판에 전단지가 붙어 있다. 마을회관 뜨개질 수업 모집, 매주 화, 목 오후 2시. 은자는 사진을 찍어둔다. 오후에 마을회관을 찾아간다. 작은 건물. 1층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있다. 안녕하세요. 은자가 인사한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은자예요. 은자씨, 잘 오셨어요. 저는 김순옥이에요. 여기 회장이에요. 순옥은 환하게 웃는다. 누군가 자신을 은자씨라고 부른다.
도윤 엄마도 아니고 아라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은자. 그 이름이 낯설다. 하지만 좋다. 뜨개질 수업에 참여한다. 목도리를 뜨는 법을 배운다. 사실 은자는 뜨개질을 잘한다. 하지만 배우는 척한다. 함께 있는 게 좋다. 은자씨, 솜씨가 좋으시네요? 옛날에 좀 했어요. 우리 다음에 같이 시장 갈까요? 재료 사러요. 좋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은 라면을 끓인다. 혼자 먹는 라면. 하지만 부산에서 먹던 라면과는 다르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밥을 먹고 노트를 꺼낸다. 일기를 쓰기로 했다. 펜을 든다. 2025년 4월 17일 통영에서의 첫날. 오늘은 바다가 웃었다. 파도가 반짝였다. 나도 조금은 웃을 수 있었다. 아직은 낯설다.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이은자로 사는 법을. 밤에 핸드폰이 울린다. 도윤이다.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도 와 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좀 주세요. 은자는 답장을 보낸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편지 읽어봐. 핸드폰을 끈다. 오늘은 더 이상 아무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다. 창밖을 본다. 별이 쏟아진다. 부산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 은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제가 행복해도 될까요?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걸까요? 대답은 없다. 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답을 찾아가면 된다. 그날 밤, 은자는 깊이 잠들었다. 꿈을 꿨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꿈. 자유롭게, 가볍게, 혼자서. 통영에서의 한 달. 은자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바다양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마을회관에서 뜨개질을 하고 저녁엔 항구를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은자 선생님이라 불렀다. 뜨개질을 잘 가르쳐준다고. 어느 토요일 오후 은자는 마을회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골목길을 걷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다. 도윤의 택시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현관 앞에 도윤이 서 있다. 얼굴이 말이 아니다. 수척하고 지쳐 보인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떻게 찾아왔니?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엄마 명의로 계약한 거 찾았어요. 은자는 문을 연다. 들어와. 좁은 원룸. 도윤은 방을 둘러본다. 작은 싱크대, 낡은 이불,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잘 살고 있어. 은자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미란이도 속상해요. 아라는 매일 할머니 찾아요. 학교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집은 엉망이고. 은자는 물을 끓인다. 커피를 탄다. 도윤에게 건넨다. 앉아.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는다. 엄마, 제발 돌아가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도윤아. 은자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너 내가 속상했던 건 괜찮았니?
네? 도윤이 고개를 든다. 내 생일 기억하니? 그게 4월 12일. 너희 아무도 기억 못했어. 나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 혹시 누가 축하해줄까 싶어서.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한다. 나는 30년 넘게 급식실에서 일했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아이들이 고맙다고 했거든. 근데 너희 집에서는 나는 그냥 가정부였어.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어. 가정부한테는 돈이라도 주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도윤아. 그게 맞아. 나는 너희한테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야. 은자는 창밖을 본다. 바다가 보인다. 나는 72년을 살았어. 그중 45년을 네 엄마로 살았어. 네 아빠 없이 혼자 널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후회 안 해. 근데 이제는 이은자로 살고 싶어.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하지 마. 너도 몰랐을 거야. 나도 말 안 했으니까. 계속 참았으니까. 은자는 아들의 어깨를 본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돌아가. 도윤아, 미란한테도 전해.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말라고. 너희 삶은 너희가 살아.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도윤은 일어서지 못한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선다.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여기가 좋아. 바다도 보이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 도윤은 현관문을 연다. 돌아서서 묻는다. 가끔 전화해도 돼요? 은자는 미소 짓는다. 그래. 근데 부탁하려고 전화하지는 마. 문이 닫힌다. 은자는 창가에 서서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본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날 밤 은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도윤이 왔다 갔다. 힘들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도윤은 돌아가지 않았다. 마을 입구의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다. 며칠만 있다 갈게요. 도윤이 다음 날 아침 은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 왜?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어요. 은자는 말리지 않았다. 내 맘대로 해. 도윤은 어머니의 하루를 따라다녔다. 아침에 바다양 카페에 가는 것,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 은자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 부산에서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오후에 마을 회관에 갔다. 할머니들이 모여 뜨개질을 한다. 은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어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사람들이 고마워한다. 선생님 덕분에 완성했어요. 도윤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여기서 선생님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존재였다. 저녁에 함께 항구를 걸었다. 엄마, 여기 사람들이 다 엄마를 좋아하네요. 좋은 사람들이야. 부산에서보다 행복해 보여요. 은자는 멈춰선다. 도윤아, 너희가 나쁜 애들이 아니야. 다만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지. 맞아요. 저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도 힘들고 아프고 외롭다는 걸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봤다.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는데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한다. 은자 선생님,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그래요? 2마리 주세요. 아들이에요? 네, 잠깐 왔어요. 효자시네요. 어머니 자주 모시러 오세요.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다. 효자? 자신이? 저녁을 함께 먹었다. 어머니가 직접 구운 고등어.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엄마, 도윤이 젓가락을 놓는다. 진짜 미안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자는 고개를 든다. 이제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전부예요. 저희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도구처럼 썼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72년 동안 나로 산 적이 없었죠.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죠. 은자는 아들의 손을 잡는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미란이랑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많이 기댔다고. 이제 우리 일은 우리가 할게요. 알아도 학원 줄이고 엄마 없이 사는 법 배울게요. 그래. 은자는 미소 짓는다. 너도 네 삶을 살아라. 나도 내 길을 가겠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떠났다. 차에 타기 전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늦게라도 말할게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차가 떠난다. 은자는 손을 흔든다. 가슴 한편이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그날 저녁 순옥이 찾아왔다. 은자씨, 아들 갔어요? 응, 아까.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잘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순옥이 은자의 손을 잡는다. 내일 우리 같이 등산 갈래요? 좋아. 은자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통영에 봄이 찾아왔다. 은자가 통영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벌써 2번째 봄이다. 마을회관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은자 선생님, 올해도 벚꽃잔치예요. 순옥이 신나서 말한다. 작년에도 했어요? 그럼요. 매년 해요. 올해는 은자 선생님도 같이 준비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준비를 시작했다. 은자는 부침개를 부치기로 했다. 선생님,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한다. 벚꽃 잔치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벚나무 아래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막걸리 한 잔이 돌아온다. 은자 선생님, 건배, 건배. 은자는 웃는다. 진심으로 웃는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린다. 햇살이 따뜻하다. 선생님, 행복해 보여요. 옆에 앉은 젊은 엄마가 말한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 사는 거요. 지금은 애들, 남편 뒷바라지에 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은자는 그 엄마의 손을 잡는다.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챙기세요. 나처럼 72살 되어서 시작하지 말고. 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난다. 은자는 혼자 벚나무 아래 남았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분홍빛 꽃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 핸드폰이 울린다. 도윤이다. 엄마, 통화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벚꽃 잔치한다고 하셨죠? 잘 다녀오세요. 지금 막 끝났어. 엄마, 아라가 엄마 보고 싶대요. 방학 때 거기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바다 구경시켜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는다. 은자는 미소 짓는다. 1년 전과는 다르다. 이제 도유는 부탁이 아니라 허락을 구한다.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는 집 같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준다. 봄에 심은 제라늄이 꽃을 피웠다.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낸다. 1년 동안 쓴 일기들. 첫 페이지를 펼친다. 2024년 4월 17일. 통영에서의 첫날. 오늘은 바다가 웃었다. 나도 조금은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쓴다. 2025년 4월 5일. 두 번째 봄. 오늘 벚꽃 잔치를 했다. 사람들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손끝에 밀가루 반죽 냄새가 남아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았다. 막걸리 한 잔이 달콤했다. 펜을 멈추고 생각한다. 무슨 말을 더 쓸까? 72년을 살았다. 그중 71년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마지막 1년은 나를 위해 살았다. 이제 깨달았다. 삶은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햇살 아래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문장을 쓴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이은자,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는다. 창밖을 본다. 바다가 반짝인다. 별이 뜬다. 은자는 자신에게 말한다. 잘했어, 은자야.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은자는 깊이 잠들었다. 꿈을 꿨다. 벚꽃나무 아래서 춤을 추는 꿈. 혼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연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은자 씨처럼 누군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한 문장이 되어 드릴게요.